안녕하세요. 알쓸투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를 위하여 기업 분석을 하실 때 가지셔야 하는 관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소 교과서적인 이야기들, 이론적인 이야기들, 주관적이기까지 한 이야기들이지만 포괄적으로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은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기업을 살펴보실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분석 종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적 분석이라고도 부르며 비즈니스 모델 및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을 살펴보는 분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월마트와 코스트코는 겉으로는 보기에는 비슷한 박스형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두 기업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볼 경우 극명한 차이점을 보이죠. 월마트의 경우 물건을 팔아 마진을 남기는 전통적인 소매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트코는 물건을 거의 원가로 판매를 하며 연단위 구독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고 있죠. 즉 같은 업종, 같은 물건을 취급해도 기업마다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질적 분석의 반대에는 양적 분석이 있겠죠. 기업을 숫자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이익으로 얼마나 남기고 있으며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등과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숫자들을 통하여 기업이 과거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현재 기업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매년 어느 정도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기업이 영업을 잘했다고 하여 무조건 미래에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못했던 기업이 잘해질 확률보다 잘하던 기업이 미래에도 꾸준하게 잘할 확률이 더 높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식 또는 모든 투자를 접근하실 때에는 생각보다 단순한 관점 한 가지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현재보다 미래가 나을 것 같은 투자처를 찾는 것이죠. 결국 주식 투자도 기업이 대중의 돈을 조달받아 사업에 투자라는 컨셉입니다. 즉 우리 돈을 가지고 가서 더 큰 돈을 벌 기업이 아니라면 전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이외에도 트레이딩의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이유로 가치 대비 가격이 과하게 저렴하거나 연계된 증권별로 가격의 괴리가 일어날 경우이죠. 사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많이 줄어들었기에 포착을 하기가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위 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저는 관심 리스트에도 올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위 조건들에 기업이 부합을 하는지 찾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정보를 수집하셔야 하며 아마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지 싶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을 투자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자료들은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기에 언어 장벽은 안고 가셔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기업의 IR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업이 공개를 해둔 IR 자료들 및 공시 자료들을 읽으셔야 하죠. 구글에 기업명과 IR을 검색하시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전부 IR 웹사이트로 연결이 될 겁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유튜브, 블로그, 사설 등 이미 남의 의견이 가미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닥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시자료 및 IR 자료의 종류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줄씩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연간 보고서인 10K는 1년 동안 기업의 사업 내용 및 사업에 대한 설명, 재무제표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기 보고서인 10Q는 분기간의 영업 결과가 보고되며 10K보다 훨씬 간소화되어서 작성이 되죠. 매분기 진행하는 실적 발표 시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 PPT도 함께 업로딩을 해두곤 하며 제 영상에 등장하는 예쁜 그래프들은 전부 실적 발표 PPT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트랜스크립트는 임원진이 실적 발표 시 한 분기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미래에 할 사업들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애널리스트와 Q&A 세션의 대본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역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도의 순서는 10K, 트랜스크립트, 뉴스 순이라고 생각을 하며 10K가 압도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뉴스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시로 페이스북은 광고로 돈을 벌고 있기에 매출이 접속 유저 수와 실적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임원진들은 신규로 유입된 유저에 대한 코멘트를 매번 하곤 합니다. 페이스북의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실적이랑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만 갖게 되죠. 트랜스크립트의 경우 초반부에 기업이 한 분기 동안 진행한 사업에 대한 요약 및 미래에 진행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업이 현재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경영진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죠. 더불어 트랜스크립트 뒤편에는 애널리스트가 경영진에게 질문을 주는데 혹여 기업을 볼 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관점 또는 살펴봐야 하는 점들도 상기되곤 합니다. 뉴스의 경우 사실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헤드라인 또는 쓱 읽어보고 저는 넘기는 편이죠. 일단 저는 주식 투자를 할 경우 2년 이상 보유할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가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뉴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저와 다르게 몇 주 동안만 보유를 할 목적이시라면 단기 변동성을 야기하는 뉴스가 당연히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정보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수집을 하셨다면 정보를 처리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본인이 읽은 자료로 기업이 투자 대상에 적합한지 결정을 해야 하죠.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기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업이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럼 사업의 수익성이 높은가를 살펴보고 있죠. 확장성의 경우 단순하게 지금보다 미래에 매출을 더 올릴
올릴 수 있는가의 관점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업이 침투할 수 있는 잠재 시장의 규모를 확장 여부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 특정 기업이 10,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위하여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다면 잠재 시장의 규모는 10,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수로 확정이 됩니다. 즉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한 대기업들의 이 소프트웨어를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판매량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죠. 실제로 코카콜라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이미 전 세계인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고 있기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콜라를 판매하는 것은 힘들게 되었죠. 확장성을 살펴볼 때에는 기업이 얼마나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지 성장 속도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 시장을 전부 침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있는 시장을 다 침투하고 나면 이론상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드라마틱한 매출 성장 없이는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렵죠. 잠재 시장이 결국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꾸준하게 신사업을 찾아다닙니다. 코카콜라의 경우 커피 시장으로 이제 막 진입을 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으로 2010년도 초에 진입을 하여 성공적인 10년을 보내고 있죠. 잠재 시장을 키우지 않고도 원래 있던 고객들에게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도 연결이 되며 아이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대체로 아이패드 구매, 에어팟 구매, 맥북 구매로 이어지게 되겠죠.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추가적인 기능을 출시함으로써 더 비싸게 판매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제 기업이 성장을 했다면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업이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은 이미 도시 전체에 전선 및 파이프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기에 다른 기업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의 경우 경쟁사에서 조금만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해도 밀리는 모습을 보이죠. 경쟁사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하며 사실 분석을 할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수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경우 제품의 유통기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기반으로 판매를 하거나 유행을 하는 제품의 경우 한 번 확 팔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죠. 제약회사들의 경우 약들의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시밀러 또는 제네릭 약 때문에 수익성이 대폭 감소되곤 합니다. 게임 회사들의 경우 게임이 유행을 하면 매출이 급등하는 로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마지막으로 기업은 결국 돈을 벌어야 하는 주체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 얼마나 남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하죠. 손익계산서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영업마진, 매출 총이익률 등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원가율이 높지만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취하는 항공업부터 연구 개발 비용을 빼면 원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제약 같은 영역도 존재합니다. 구독자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 돈을 벌고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로도 알아야 하지만 숫자로도 아셔야 하죠. 분명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의 비중이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인터넷 쇼핑몰 기업인 에츠의 마진율을 살펴보면 매출이 늘어날수록 마진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어느 정도 규모를 키운 기업의 경우 비용을 효율화하는 경우도 존재하죠. 대표적으로 P&G와 같은 소비재 기업은 마케팅 비용 및 고용을 줄이며 수익성을 개선했습니다. 매출이 성장을 하지 않아도 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을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똑바로 하시려면 직접 기업이 공시한 자료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판단을 하셔야 하죠. 제가 생각하는 투자할 만한 가치는 확장성, 유지 가능성, 수익성 세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 가지 측면에서 전부 높은 점수를 부여하신다면 투자할 만한 기업이라는 뜻이죠. 이제 투자 시 제가 가장 유의하는 점에 대해서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저는 너무 먼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으며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저가 탈모약을 개발할 것이라 예측하고 파이저에 투자하지 않죠. 즉 싹이 보이는 또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만 투자를 합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케이스로는 애플의 아이폰 출시를 예시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아이폰 출시를 기대하고 애플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의 판매량 추이 및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만약 기업이 점유하려는 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제품이 경쟁력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점에도 주가 상승을 통한 수익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시나요?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투자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